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아주 좋은 시장이었죠. 한국 시장, 또 아시아권, 또 장중에 또 미국 선물까지 삼박자가 모두 좋았던 그런 장이었고, 상승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데, 어떤 좋은 호재가 있어서 이제 올라왔기보다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낙폭과대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100bp 인상보다는 75bp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그런 발언들이 조금 더 이제 안심하게 해준, 일시적인 어떤 안심하게 해준 그런 심리로 작용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썸네일 제목은 조금 자극적인가요? 짤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적게 됐는데, 롤렉스 시계보다 삼성전자 천주가 좋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 좀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롤렉스 시계가 이제 그 정도 가격 하잖아요, 비싼 거는. 허세보다 성장 자산을 갖자 하는 그런 어떤 제목을 달았는데, 요 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찰리 먼거죠. 워런 버핏의 이제 오랜 동료.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600%나 향상되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이제 피해 의식을 가지는 그 사실을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항상 그렇죠. 지금은 더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됐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또 이제 가상 자산이 이런 걸로 이제 큰 돈을 번 또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심리가 많이 작용할 텐데,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는 제 삶에서 질투심을 정복했다. 누가 뭘 갖고 있던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이제 허세 소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롤렉스 시계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허세 가득한 소비로 큰 행복을 찾을 순 없을 거예요. 깊이 공감, 하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20, 30대 비롯해가지고 30, 40대 영끌족들의 어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 금리 인상에 따른 또 이제 가상자산이든 주식자산의 어떤 폭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젊은 층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거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심리를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허세 가득한 소비들이 막 팽배하면서 너도 그런 걸로 통해서 벌고 하는 것들이 퍼지면서 파급된, 그냥 묻지마식의 어떤 투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찬찬히 이제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창기 때는 굉장히 좀 큰 수익률, 높은 수익률, 어떤 종목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주식 투자의 어떤 기준과 철학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어떤 맞아떨어가자는 성취감, 그리고 이제 롱텀으로 보면서 이제 복리를 추구한 어떤 투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또 세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기지, 그런 것들을 갖추는데 보다도 이제 중요도를 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목표 자체를 이제 얼마 벌겠다, 뭘 가지겠다, 이런 거에 수단으로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올바른, 그러니까 이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 투자를 자체를 즐기고, 이쪽에서 어떤 지적 유의와 성취,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세상을 알아나가고, 이걸 통해서 또 수익을 장기적으로 벌어나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성공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찰리 먼거의 어떤 발언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투자라는 거는 질투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성장의 어떤 자산을 쌓아나간다는
저는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롤렉스 시계도 뭐 사놓으면 이제 올라간다 가격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또 이제 이런 어떤 기업들 앞으로 이제 더욱 중요해지겠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국내 반도체 주요 어떤 기업들 그런 어떤 주말에도 제가 이제 뭐 이제 지경학 관련된 그 리포트 체크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리신다면 성장 자산을 갖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 주식 투자도 이제 바라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까지 또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장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9% 상승, 7.1조 거래대금 이제 나왔고요. 2375포인트. 상승 종목수 778종목, 하락 종목수가 116종목으로 상승 종목수 압도적으로 많았죠. 코스닥 지수도 1.8% 강세 마감했습니다. 776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이 이제 5.8조, 상승 종목수 1200종목, 하락 종목수가 180종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6200억 순매수, 기관은 2000억 순매도. 뭐 코스닥은 이제 뭐 별 변동이 없고 선물 쪽도 큰 변동은 없죠. 외국인이 1500계약 정도 순매도했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고객예수금 변동, 신용융자잔고도 변동사항이 없네요. 해외 시장 보면 뭐 지난 금요일은 미국장이 이제 올랐고 오늘 니케이 증시 0.5% 상승, 그리고 항생이 세게 올랐습니다. 3% 상승. 대만이 1.1% 상승에 상해 증시도 1.5% 상승. 최근에 이제 조정권에서 조금 이제 반격하는 흐름들 좀 전개되고 있고요. 달러 강세도 조금 이제 주춤하네요. 원달러 환율도 거기에 기반해서 같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의 어떤 좀 약간 좀 리스크온적인 어떤 분위기 흐름을 좀 연출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WTI도 이제 좀 떨어지면서 조금 그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도 이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여기서 좀 되돌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뭐 중국 경제는 이제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 코스피 지수 차트가 21선을 뚝 위로 올려 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올려 세우긴 했지만 여기 이제 워낙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보시면 워낙 이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을 이제 줄이는, 이격을 조정시키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어떤 호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이 지수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차원의 어떤 흐름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수 차원의 어떤 흐름에서 이렇게 좀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봉 차트도 중장기 이평에서 팅 이렇게 돌려 세우는 형태, 코스닥 지수도 21선을 진작에 이제 돌파시켰고 오늘 빵 이렇게 위로 고개를 드는 형태. 역시나 이제 중장기 주봉상 정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이렇게 돌려 세우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흐름은 아니에요. 사실 코스피 지수 차트도 보시면 거래대금도 안 늘고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형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이 되고요. 수급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 부분이 이렇게 또 외국인의 순매수 연속으로 좀 잡히고 있고, 오늘 6천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순매수를 해줬는데 여기서 한 절반 정도 3,400억 정도가 이제 IT 쪽에서 나머지 골고루 좀 매수해주는 형태가 좀 나왔고, 오늘 네이버에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 조드러졌죠. 코스닥은 뭐 수급은 뭐 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인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미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추세가 전환됐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이유는 앞서도 이제 여기서 보면 불트랩이라고 이제 그때 제가 표현했었죠. 외국인들이 여기 올려 세웠잖아요. 순매수하면서 하락 전에 이제 물량 털려고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했고, 또 이제 2022년 올해 들어서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들어올리는 형태로 이격 조정을 했죠.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정시키는 과정
통해서 이제 가는 건가 했는데 여기 이제 또 하방 작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추세 돌려 세우는지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이격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올리는 너무 과도하게 이틀 동안 올려 세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위적인 어떤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이걸 정확히 이제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이제 그런 어떤 선례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과도하게 슈팅 날리면서 개인들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물량 턴 거죠. 그런 흐름을 하기 위해서 약간 트릭적인 어떤 변칙적인 어떤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이니까 아주 갖고 놀기에 좋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이제 뭐 돌려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아직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있고, 선례에서 들어올렸다가 이제 그냥 패대기 치는 하락 추세 만들려고 들어올리는 형태가 이제 앞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6.7%나 이게 이제 여러 삼중바닥 형태로 만드는 지금 흐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삼중바닥 만들었다가 이제 견인했다가 패대기 치는 형태가 전개됐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약세장이라는 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이버도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렸네요. 그러니까 590억 정도. 그래서 그런 형태. 카카오도 오늘 3.8% 플러스 흐름. KB금융, 신한지주도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제 뭐 미국 금융주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형태가 좀 전개된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8.7%나 플러스를 냈네요. 그래서 수주가 이제 꾸준히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금융주 좀 강세를 좀 보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종목들 강했고, 네이버, 카카오 좀 강했고,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가 좀 약세였어요. 셀트론 헬스케어, 에코프로뱀 1, 2위가 뭐 나란히 약세. HLB가 5%나 빠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주요 종목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인 종목도 많았고, 하지만 조그만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죠. TCK 같은 거 보시면 4.6% 이런 것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것들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박셀바이오가 상친 게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중장기평을 빵 뚫어내면서 이제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바닥권을 이제 탈출하는 형태가 좀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용 관련주들 클래시스라든지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띠는 형태가 좀 전개됐고, 메디포스트도 이제 9.5%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셀트론 그룹주는 오늘 좀 조정이었네요. 셀트론이 1.8% 약세, 삼성바이오도 0.8% 약세를 보이는, 이제 반도체 강세일 때는 바이오 주요 이제 시총 상위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죠.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총 밑으로 좀 내려가니까 다 플러스죠. 그래서 오늘 좀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였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이제 시황 리포트 한번 보면요, 강달러 완화 그리고 반도체 인터내주 강세의 상승을 보였다. 일단은 뭐 여기서도 짚지만 미국 연준의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의 회복이 됐다. 원달러 환율도 내려갔고, 달러 강세가 좀 둔화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확대됐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강세 지속이,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 유입이 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잖아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결국 이제 추가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CATL이 멕시코 공장에 대한 증설을 고려 중이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흐름이었고, 일단 이번 주는
G20이 유럽 이제 통화정책 회의 이제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이 통화정책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러 강세의 어떤 여부가 조금 이제 바뀌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 또 이제 기업 실적, 테슬라 같은 거 이제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또 이제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은요, 네이버가 삼성전자가 없는 기관이 순매도를 했네요. 하이닉스랑 외국인 중심으로 지금은 굉장히 세게 두 종목을 순매수하는데, 동시 순매수로 보죠. 네이버, 카카오를 동시 순매수 1, 2위 종목으로 이제 됐고, 현대중공, 현대미포, 지금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오늘 좀 셌네요. KB금융,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이런 것들,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뭐 금융주들이 이렇게 오늘은 강세를 좀 굉장히 낙폭이 컸네요. 제가 이제 금융주, 증권주, 은행주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추세인지 잘 몰랐는데, 야, 이거 완전히 그냥 패대기 쳐버렸네. 엄청 안 좋았네요.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DB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뭐 분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완전히 처참히 무너졌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 정도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코스닥 좀 넘어가면 뭐 개별주 성격이라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종목들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추세적이지 않은 어떤 수급의 흐름, 그리고 종목별 흐름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뭐 지금은 뭐 정말 실력이 있는 자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정말 우리가 실력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시기고요. 또 이제 모든 종목이 우르르 가는 시장은 이제 몇 년간은 좀 오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포트 전략들을 어떤 섹터 안에서, 뭐 비메모리 섹터 안에서 한 두 종목 압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계좌 안에서의 비중을 한 30%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계좌를 레벨업 시키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해성 DS 이런 것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오늘이야 이제 뭐 차익 물량이 나왔겠죠. 기관들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진 않죠. 기관들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차익 매물 내놓는 그런 수급이니까, 기관들은 단기 수급이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성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제 ISC 같은 것도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무난하게 오늘 뭐 실적 발표 나오니까 차익 실현했네요. 뭐 잘 못하는 거죠, 저런 것들은. 뭐 단기로 이제 보니까 뭐 한 5%, 10% 이익 나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기관이 팔았으니까 이거 뭔가 안 좋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더 잘하고 여러분이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상향의 기조를 나오면서 계속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성장을 이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고, 지금 같은 시장 하에서도 수익을 내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전략들, 종목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고 지수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지금 지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구간까지 왔잖아요, 사실. 지금 뭐 지수 뭐 그렇게 걱정해서 여기서 뭐 더 빠져봤자 한 2000포인트 빠진다 해도 다시 올라오겠죠, 사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빠졌도 올라오겠죠. 뭐 강력한 또 라운드 희의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지수적인 어떤 측면의 접근으로 이제 전략을 짜기보다는 지금 인플레 환경을 좀 가정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성장 스토리를 쓰는 기업도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찾아내가지고 투자에 활용하고, 사실 예를 들면 ISC 같은 기업이 ISC보다는 뭐 리노공 같은 거 한번 좀 보죠. 리노공 같은 기업이 이 월봉 차트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어요. 8,000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동안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사이클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의 기조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군들을 찾아야죠. 루키 종목을 찾아야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들을 하는 게 지금은 더 에너지를 쓰고 할 필요가 있지, 뭐 시황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까지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매크로적인 어떤 측면이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금방 다시 그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은 무엇일까, 여기에 보다 더 이제 내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꼭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현대오토에버를 많이 강조해드리고 커버해드렸던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롤렉스 시계보다 삼성전자 천주가 좋다, 허세보다 성장 자산을 갖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번 내용도 좀 뭔가 좀 인식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